네, 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잘 복습해 보셨죠?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세타가 뭐 어떻게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고 부채꼴의 넓이, 길이, 호의 길이, 공식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이제 오늘 해드릴 건 뭐냐면 사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두 개의 대표적인 공식을 배우시는데 사인 법칙 하나 두 개의 법칙을 배우는데 사인 법칙 하나,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하나 배우시는데 그 두 개의 공식이 활용처가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인 법칙만 쓰는 문제예요. 코사인 법칙만 쓰는 문제. 그렇게는 안 나와. 어려운 문제는 그냥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보고 사인 법칙 쓸지 코사인 법칙 쓸지 이런 걸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사인인지 혹은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코사인인지 그걸 구분해 주려고 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보를 보고 나 사인 법칙 쓸 수 있구나 혹은 나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거야.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책에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증명을 해드릴 건데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사인 법칙 증명을 할 건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에 외접원은 언제나 그릴 수 있습니까? 네. 외접원은 언제나 그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기하에서는, 그러니까 평면 도형에서는 외접원이 단 한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단 한 개.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됐어?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점이 결정이 되면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단 하나에 결정됩니다. 이런 얘기야. 뭐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배울 때 몇 개의 점이 있으면 원을 결정할 수 있냐면 3개의 점이 있으면 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단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근데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이 각도를 제가 A라는 각도라고 할게요. A라는 각도라고 하면 이것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쓰지 않죠? 그냥 스몰 a라고 생각을 하죠. 써 있으니까. 스몰 a라고 생각할 때 이 원주각은 바라보는 호가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원주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그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90도로 바뀌게 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각도에 대해서 뭘 쓸 수 있냐면 사인을 쓸 수 있어요. 사인 A분의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2R분의 A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예각에서 해드렸지만 그림에서 보시면 둔각이나 직각에서도 모두 가능한 이야기예요.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쓰냐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럼 얘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정보가 대변과 대각에 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정보가 대변과 대각에 관한 정보가 나왔다? 너 사인 법칙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얘기했잖아.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를 알려주겠다고. 이때 쓰라고. 언제? 대변과 대각의 정보가 주어지면. 오케이. 대변과 대각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여기 나와 이 비율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율이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sin A라고 하는 것 대 sin B라는 것 대 sin C라고 하는 것이 A 대 B 대 C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즉, 세 각의 사인의 비율은 세 변의 길이 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 변 길이 비가 나오면 사인 법칙 쓰세요.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외접원 반지름 나왔으니까 외접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일단 사인 법칙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접원이 나왔다. 이 삼각형에 접하는 외접원이다. 외접원의 반지름이가 어쩌고 반지름이 어쩌고 저쩌고다 나오면 사인 법칙 쓰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됐지? 세 가지야. 대변 대각, 세변 길이비, 외접원. 됐죠? 다시 대변 대각, 세변 길이비, 외접원. 됐죠? 그 세 가지가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잠깐 보시죠.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사인 법칙.
근데 그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 R이니까. 됐어요? 네. 그 세 가지 형태를 잘 기억을 해보시고 자 이제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시면 다음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삼각형 그리실 때 막 그리시는 거 아니야? 막 그리시는 거 아니고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라는 것을 적당히 잘 주어 스몰 a가 10이라고 얘기하면 이 각의 대변으로 주셔야 해요. 그게 60도겠죠. 그쵸?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이 45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변이 스몰 b예요. 대변과 대각,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나왔죠? 네,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60분의 10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인 45분의 B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때 이 B의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10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맞죠?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 됐나요? 예. 10 곱하기 루트 3분의 2 예쁘게 계산하시려면 하시면 되겠고 됐나? 어려운 거 아니야.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나오면 요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 사인 60분의 대변, 사인 45분의 대변. 그대로 쓰시면 정답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으로 가보시면 스몰 a, 스몰 b가 나와 있고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b의 값을 구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사인이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그려봐요. 그래서 A라는 각도, B라는 각도, C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각도가 30도예요. 근데 스몰 a라는 건 대변의 길이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각도는 뭔지 모르지만 B라고 주면 이 길이가 루트 3으로 주어졌다는 말이죠. 됐네요. 그러면 사인 30분의 1이라고 하는 길이는 사인 B라고 하는 것분의 루트 3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사인 B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계산하시면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B라고 하는 각도는 60도입니다. 라고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틀려요, 이게. 이게 조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삼각형은 180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180 내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를 생각을 하시면 사인을 그리셨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각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를 얘기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이의 반대쪽 3분의 2파이 대칭의 형태니까요. 이걸 계산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60도도 나올 수 있지만 몇 도도? 120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 됐어? 실제로 60도인 이 상황이 직각삼각형이고 그렇겠지. 왜냐하면 얘가 60도면 얘가 90도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20도로 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120도로 나오는 상황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겠죠. B라고 하는 것이 120도면 얘도 30도가 나와야 되니까요. 됐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을 잊지 마셔. 하나만 쓰시면 틀리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럼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5번을 보시면 완전 사인 법칙 그대로 쓰라는 건데 A라는 각도, 그 다음 A라고 하는 스몰 a라고 하는 대변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나와 있는 게 A, 여기 나와 있는 게 30도, 요 변의 길이가 5가 나왔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인 30도분의 5겠죠? 그것의 값이 뭐가 나올 겁니까? 이 R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R 값은 얼마 나오냐면 5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죠. 됐나? 제가 여기쯤에서 팁 하나 드릴게. 내가 주는 팁은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거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쓸 겁니다. 됐죠? 무슨 팁을 드릴 거냐면 사인 법칙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거든요. 30도, 45도, 60도 이거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걸 미리 생각을 해볼까라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A라는 점이 적당히 잘 존재하여 이렇게 생겨 먹은 좀 짧게 잘라볼게요. 이걸 만약에 30도로 잘랐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L1이라고 할까요? L1.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인 30도 분의
L1이라고 하는 것이 이 R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R과 똑같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30이 바라보는 현의 길이 너 반지름이야. 이렇게 쓰기로 해. 그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네, 근데? 좀만 더 키워보자. 좀 그럴싸하게. 원이 하나 있고 30도로 쐈습니다. 반지름쯤 여기. 네, 여기쯤 30도로 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현의 길이 있을 겁니다. 반지름이에요. 됐죠? 네, 한 번 더요. 만약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걸 45도로 쏘고 싶어요. 4분의 파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는 45도라고 하는 것분의 L2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하시면 L2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루트 2R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루트 2R 나오겠구나. 즉 45도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루트 2R 쓰기로 해요. 괜찮아? 그리고 한 번 더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60도로 바라보는 각도가 나왔습니다. 이 각도가 60도예요. 60도가 바라보는 이 형태의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sin 60분의 L3라고 해드릴게요. L3라고 하는 보라색의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이 R이 나오겠죠. 그쵸? 예,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뭐가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루트 3R이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는 기억하기로 하냐면 30이 바라보는 현이야 R, 45가 바라보는 변이야 루트 2R, 그 다음 60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야 루트 3R. 요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기로 해. 됐지? 이 자주 나오는 거라서 외워두면 편해. 됐지? 증명하고 싶습니다. 해보시면 되지. 근데 하나 또 알려줄까?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나오는 게 30도니까 원주각이지? 그럼 중심각이 있을 거 아니니? 중심각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게 60도. 그래서 정삼각형이야. 마찬가지야. 45도 아니겠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심으로 있지 않았겠니? 그럼 여기는 90도 아니겠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보셔야 돼. 됐죠?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보셨으면 요거 외우기로 해. 됐지? 치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인 법칙 언제 써요? 대변 대각, 세변 길이비, 외접원.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예시로 들어둔 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하는 것이 A 대 B 대 C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sin A를 small ak, small bk, small ck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만 하기로 해. 됐어? 그럼 봐봐. 1번 봐봐. sin의 제곱 A야? 너 AK 제곱이야. BK 제곱이야. CK 제곱이야. 끝났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각 C라고 하는 것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됐죠? 자, 보세요. 사인의 제곱 A에 A를 곱했고요. 사인 제곱 B에 B를 곱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AK로 집어넣으면 얘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라고 생각할 때 끝났죠. A랑 B랑 똑같다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의 길이비가 나왔습니다. 즉 사인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길이비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로 해요.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예시 3, 4번이 있는데 3, 4번 다 말고 여기 나와 있는 3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A sin A.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리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 좋다는 건 아니야. 나쁘지 않다는 거야. 할 수 있어. 방금 했던 거. 자, 그러면 sin A는 small ak, small bk, small ck. 그러면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이 되겠지. K제곱 다 약분시키면. 그치? 그러니까 A는 B는 C인 삼각형이야. 괜찮아요? 네. 4번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으로 넣으시면 좀 불편해요. 선생님 저는 코사인 법칙 압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알아요. 사인이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코사인 제곱 B를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B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C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A 라고 하는 것이 1인 것으로 바꿔주는 게 어때? 그래서 예쁘게 바꾸어주면 사인의 제곱 A가 사인의 제곱 B에 사인의 제곱 C랑 더하는 것과 똑같구나. 우리 머리 나쁘지 않으니까 좋다는 건 아니야. 항상 겸손해야 해. 아무튼 집어넣을 수 있죠. 스몰 ak, 스몰 bk, 스몰 ck 집어넣으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너 각 a, 직각인 직각 삼각형 끝. 이렇게 되는 거란다. 됐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사인 법칙 언제라고요? 대변대각. 오늘 머리에 주입시켜주겠어. 대변대각. 그 다음에 세변 길이비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 쓰기로 해.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아래 예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예시 문제를 3개나 드렸는지 아시겠나요? 첫 번째 건 대변대각의 예시들이고요. 두 번째 건 세변 길이비의 예시들이고요. 얘가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 예시입니다. 외접원 나왔을 때의 예시. 그러니까 문제에 사각형 ABCD가 있대요. 오케이. 근데 BC를 지름으로 하는, BC를 지름으로 하는구나.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이 길이가 13이래. 그리고 CD라고 하는 것이 5가 나온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거든. 뭐? 이거. 직각. 그럼 피타 12. 이런 거 알고 있거든. 됐어요? 근데 이 ABC라고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니까 sin A를 sin A를 구하셔야겠죠? 그럼 sin A분의 누구는요? 그렇죠. 12겠죠. 그것이 무엇과 똑같습니까? 그러면 지름 13과 똑같습니다. 끝났죠? sin A가 13분의 12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이게 외접원이 나왔을 때의 방법입니다. 다시 오늘 나 4번째 얘기하는 거야. 사인 언제 쓴다고?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대변대각, 세변 길이비, 외접원. 됐죠? 이 3가지만 기억하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몇 개만 좀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6번 문제입니다. 제가 푸는 거 잘 보셔. 여러분이 푸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B라고 하는 것이 30도, C가 45도인 이것 위에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A, BP라고 하는 요 3개의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있을 겁니다. 그 A, BP를 지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1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PC를 지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2예요. 똑같진 않죠, 당연히.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하고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똑같진 않죠. 근데 R1, R2의 비율을 구하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P의 길이가 뭔지 모르지만 같다잖아. 왼쪽 삼각형으로 봐도 오른쪽 삼각형으로 봐도 공통변이지. 근데 30이 바라보지 R1. 오, 아까 했어. 45가 바라보지 루트 2 R2. 똑같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R2분의 R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문제는 정답이 2가 되겠죠. 30, 45는 진짜 많이 나와요. 외워두세요. 30이 바라보는 현이야. 원주각이 바라보는 현. 30이 바라보는 건 R. 45는 루트 2 R. 발음이 좀, R, 루트 2 R. 그 다음, 60이 바라보는 건 루트 3 R. 요건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편해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7번 보시죠. 삼각형 ABC에서 이렇습니다. 이것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4대 5대 7이란 얘기예요. 오? sin의 비율? A 대 B 대 C의 비율이 4대 5대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4K, 5K 이것분의 A제곱 16K제곱 C의 제곱 49K의 제곱
요렇게 계산하시는 거라서 20분의 K제곱 어차피 날아가겠죠? 네, 20분의 얼마나 65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5, 4, 20, 4분의 13 요 정도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 별로 안 어렵지? 사인의 비율이 나왔어? 그래, 세변 길이비 준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8번으로 한번 가보죠. 9번으로 한번 가보죠.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 5에 내접하는 4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되게 어지럽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의 길이의 비율이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거예요. BC에. 근데 CAB라는 것이 5분의 1이고 각도의 값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건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문제에서 얘기한 각도는 CAB라는 각도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아? 사인 세타분의 BC라고 하는 형태가 이 R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R분의 BC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였냐면 사인의 DAB, EAB, FAB 그러니까 DAB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 외접원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일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것은 이변의 길인데 얘는 BC의 2배죠. 괜찮아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럼 사인의 DAB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R이라는 것분에 2개의 BC라고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위에 2배를 한 거잖아요. 5분의 2가 되겠죠. 그쵸?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생겨먹은 원의 중심 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을 다시 보시는 거야? 이 각도를 보시는 거야? 너가 3BC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사인의 각도의 EAB죠. 그럼 이건 똑같이 ER이라고 하는 것분에 반지름이 변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외접원이 있잖아요. 그것분에 3개의 BC라고 쓸 거니까 아, 너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삼각형도 얘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FAB를 얘기할 거면 이쪽의 각도를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인의 각도 FAB를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2R분의 4BC겠죠? 문제 써 있어요. 예, 그렇게 나올 거니까 얘는 다시 5분의 4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9가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은 5분의 9,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겠네. 그래서 그림은 복잡하지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즉 원이 일정하게 되어 있을 때 계속 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만들 수 있는 문제였어. 됐니? 외접원 반지름, 외접원 나왔잖아. 그냥 외접원 반지름 됐고 외접원 나왔잖아. 사인 법칙이야. 됐어. 자, 그 다음 가보죠. 10번으로 보겠습니다. 10번은 뭐냐면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하고 똑같이 9고요. C의 길이가 6짜리고 BD의 길이가 5가 되도록 잡겠습니다. sin DAC분의 sin DA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문제거든요. 다시요. sin DAC, DAB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DAC라는 각도를 알파라고 놓고 DAB라는 각도를 베타라고 놓아보죠. 그래서 sin 알파분의 sin의 베타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는 조금 까탈스럽긴 하네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요 변이가 4인 건 알겠는데 이거 알파하고 4하고 대변대각 오케이. 베타하고 5하고 대변대각 그것도 오케이. 문제는 이걸 어떻게 쓰냐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평각 180도잖아. 세타면 이쪽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보라색 쪽은, 이쪽 보라색 쪽은 그려드릴까? 보라색 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사인 베타분의 5. 그것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사인 세타분의 9 하고 똑같겠죠. 그쵸? 아, 이게 왼쪽이었죠? 왼쪽 보라색이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주황색 삼각형을 보시면 사인 알파분의 누구죠? 4겠죠. 그쵸? 사인 알파분의 4라고 하는 것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이 되겠죠. 근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랑 똑같냐면 사인 세타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사인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9분의 5의 사인 세타야. 여기 나와 있는 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6분의 4의 사인의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얹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왜 문제에서 비율 물어봤는지 알겠어요? 사인 세타 약분하려고요. 아, 그러면 6분의 4, 3분의 2라고 하는 것분의 9분의 5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평각을 활용하는 문제라서 조금 더 까탈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 다다음 장에서 코사인 법칙이 끝나면 여러 가지 도형들, 이등분선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평각을 활용하는 방법도 해드리거든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드릴게. 됐죠? 어쨌든 사인 법칙에서의 평각 활용은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다. 얘를 활용하게 돼. 됐죠? 선생님 근데 이걸 사인 법칙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답지 보고 아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그 관계라서 그래. 됐지? 대변과 대각 관계가 나오면 사인 법칙 쓰시자고. 오케이? 자, 도형 문제를 풀 때는요. 시작할 때 내가 왜 사인 법칙을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등분의 보조선을 그리는지, 혹은 접선을 왜 그리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선의 발 내려볼까? 이등분 해볼까? 이런 건 안 돼. 논리가 있어야 돼. 왜 그렇게 하는지의 보조선과 이 공식을 쓰는 이유들이 명백하셔야 돼. 됐죠? 그래야 도형을 만나도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게 다음 그림과 같은 ABC에서 선분 AB가 4루트 3, 각 A가 75, B가 45도입니다. 이때 B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PC의 외접원의 지름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이 되게 복잡한데 보면 이런 거야. 삼각형 APC라는 건 이 형태의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알겠어요. 이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외접원이니까. 그렇잖아. 근데 선생님 알겠어요.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시니까 사인 법칙을 쓰기는 하겠으나 어떻게 시작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삼각형에서 전체가 75, 45니까 이쪽이 몇 도라는 것은 아실 수 있냐면 60도라는 건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큰 삼각형으로 보면 보이세요? 그쵸? 60이 바라보는 게 4루트 3이고 45가 바라보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변의 길이가 뭐가 나올 거냐면 4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사인 법칙 쓰셔도 되고 60이 바라보는 게 루트 3R, 얘가 바라보는 게 루트 2R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황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였겠죠. 됐죠?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P라고 하는 포인트가 막 움직이면 여기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상하게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이 각도를 세타라고 세팅을 해보죠. 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분의 4루트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2R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라지 R이라고 한 형태의 최소죠. 끝났어 사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세타의 무슨 값을? 최대를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도일 때냐면 90도일 때가 사인 세타의 최대값이고요.
그러면 이 라지 R이라는 것의 최소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4루트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정답 라지 R의 최소값은 2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 근데 잠깐 대기. 이게 몇 개 문제를 풀다 오면 선생님 저 경험에 의해서 알았는데 사인 세타가 당보다 이런 문제는 정답이 90도일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90도라고 생각하고 풀기로 했습니다. 관찰력이 매우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근데 외울 일도 아닙니다. 외울 일도 아닙니다. 사인 법칙, 대변과 대각, 대변과 대각만 쓰시면 끝이에요. 됐죠? 하는 논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제가 강의하는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직관의 논리를 더하다.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샌가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왜 그렇지를 알아낼 수 있는 논리력이 필요해요. 오케이? 처음부터 무조건 공식으로 따라 나오면 이게 무슨 공식인지도 모른 채 문제를 풀고 있다고. 그게 문제야. 됐어? 그래서 논리를 조금 더해줘. 그리고 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됐나요? 네, 오늘은 사인 법칙까지 해보셨고 다음 시간엔 삼각함수 활용의 두 개의 공식이죠.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